잡곡밥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분 많으시죠? 틀렸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잡곡밥 먹어라. 하지만 모든 일은 과유불급. 잡곡밥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잡곡밥에 대한 여러분의 잘못된 상식을 깨실 수 있습니다. 팍팍 깨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지수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말을 잔소리로 들으셔서 영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똑똑시니어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잡곡밥에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좋지만 이것이 반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영양소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몸에 좋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도 적절한 섭취량을 넘어선다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잡곡 중에는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 섭취하면 이런 필수 영양소의 흡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에는 티아민을 분해하는 효소와 식물성 산성 성분인 산화페놀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잡곡밥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런 필수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해 영양 상태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타민 B군의 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뇌와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B6 그리고 엽산은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부족하게 되면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기억력 저하나 치매와 같은 뇌 관련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과도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잡곡밥 많이 먹었다고 치매가 온다는 건 논리 비약이 심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낮은 가능성이라도 조심해야 할 시기가 바로 은퇴 이후입니다. 몸에 안 좋다는 걸 모두 안 먹을 수도 없고 위험성을 모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뭘 먹으라는 거냐고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먹는 건데 도움이 되게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몰랐을 땐 그냥 먹더라도 이제 알게 되셨으니 실천하셔야죠.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발요. 두 번째, 잡곡밥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곡물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보리, 현미, 콩 등과 같은 곡물이 그렇습니다. 이런 곡물은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과다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 예방에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도한 섬유질 섭취로 인한 소화기관의 부담은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과도하게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소화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장 내에서 음식물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 내에서 음식물이 정체되면 이는 변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장이 과도한 섬유질로 인해 과부하를 겪게 되면 원래 장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역시 변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변비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가 힘을 너무 많이 줘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비하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변비 없이 황금변이면 너무 좋잖아요. 세 번째, 잡곡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섭취를 너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잡곡밥은 다이어트에도 좋은 거 아니야? 건강식이잖아. 건강식 맞습니다. 몸이 옆으로 앞으로 커지게 하는 건강식이요. 잡곡밥이 그렇게 칼로리가 높을까라는 의문이 드시죠? 곡물은 탄수화물이 많아 섭취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쉽게 칼로리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 한 컵에는 대략 50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보리나 콩 등 다른 잡곡도 비슷한 수준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잡곡밥을 하루에 3끼를 모두 섭취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권장 칼로리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 외에도 우리가 섭취하는 다른 식사나 간식, 음료 등에서도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니 잡곡밥만으로도 칼로리 섭취가 과도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잡곡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곡밥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얼마나 먹으라는 거냐? 딱 정해드릴게요. 하루에 쌀과 잡곡을 6대4 혹은 5대5 비율로 섞어서 한두 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백미 없이 잡곡만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분,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알면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자식분들 중에서 말 안 듣고 잡곡만 먹거나 백미만 먹는 분들 있죠? 이 영상을 공유해서 보내주세요. 카톡방에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만의 잡곡 섭취 방법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다 같이 건강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나는 앞으로 백미와 잡곡을 6대4 비율로 하루 2끼 먹겠다와 같은 다짐을 적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적어야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잡곡밥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잡곡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식품 그룹을 적절하게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영양 상태에 따라 잡곡밥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심장병 등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셨습니다. 아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댓글로 다짐을 적으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정보는 함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똑똑시니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